너무 끌려가지고 부서도 많이 없을 거고 조금 진행을 하면서 진정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삼천포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원희라고 합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거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늘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김희은 장영수 사장님이십니다. 그 상위서 폰소 사장님은 정원숙 사장님이세요. 갈바닉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정원숙 사장님이시고 제가 이런 강의가 처음이거든요. 진짜 처음이에요. 저희 그룹에서 발표하는 거 말고는 이런 강의가 처음인데 굉장히 떨려가지고 아침에 청심환도 한 개 마셨습니다. 처음에 최충희 사장님께서 세미나 초대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타그룹에서 세미나를 하노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스폰서 사장님도 그렇게 제가 반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해야 또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셔서 이제 그럼 준비를 제가 해보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기특하기도 합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어설퍼지만 조금 제가 준비한 내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내가 그만두지 않을 뉴스팀이라고 정해봤어요. 말 그대로 내가 먼저 절대 뉴스팀을 이제는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각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9%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간단하게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삼천포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대리석 사업을 조금 크게 하셔가지고 정말 조금 부족한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학창 시절에 알바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었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알바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을 만큼 조금 풍족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아빠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 지병도 전혀 없으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셨고 활발하신 분이셨는데 주무시다가 급성신경경색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손을 쓸 수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주무시다 그렇게 된 거여서 그것도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후로 정말 TV에서만 보던 그 빨간 딱지들 있죠. 안구 딱지들. 그런 것들이 집에 하나하나 붙기 시작을 했고, 은행에서 빚톡톡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말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부자들은 망해도 3년을 간다 하더니 무슨 3년이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까지 경매가 마지막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은행에서 농협에서 이 경매가 확정이 되고 나서 200만 원이란 돈을 20년 전에 주더라고요. 그 200만 원이 사실 그때 엄마가 들고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일단 저희가 살고 있던 빌라에서도 어쨌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200만 원을 들고 정말 방 한 칸짜리 화장실도 밖에 있는 그런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어쨌든 해가지고 언제까지 아빠가 돌아가신 거를 슬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200만 원 받았던 돈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생활비조차도 없었던 거죠. 항상 아빠 그늘 밑에서 이제 계셨던 엄마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딱 준비할 그 사이에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를 너무 엄마가 힘들어하셔가지고 엄마를 옆에서 보살펴보고 계속 있었거든요. 일단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엄마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포라는 곳이 굉장히 좁아요. 한 집 건너 한 집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어디만 가면 다 얼굴을 알아볼 정도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게 굉장히 그때만 해도 상쾌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식당에 굉장히 한적한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설거지 하는 걸로 엄마는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삼성포는 일자리가 진짜 없거든요. 더구나 또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기를 거제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 쪽에 일을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거제의 조선소 경기가 호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개를 받아서 거제의 삼성중공업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저도 엄마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제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돈을 벌러. 거제를 가서 제가 일을 하다가 지금 저희 신랑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단태아도 아니고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퇴사를 하고 이제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딴둥이가 3살쯤 돼서 조금 편해지려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생각지도 않게 저희 또 셋째가 막둥이가 또 이렇게 태어났어요. 감사하게 또 막둥이가 태어난 거죠. 다행히도 저희 신랑이 그때만 해도 약간 회사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해가지고 또 조선소가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돈을 굉장히 좀 많이 벌었어요. 월급이 좀 셌던 거죠. 그래서 신랑이 벌어주는 돈으로 제가 아이 셋을 케어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막둥이가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저희 신랑이 현장에서 조금 위험한 일을 하시거든요. 조선소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의 작업하는 환경이 고층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신랑도 그런 부류였고 그 중에서도 비계라고 하는 일을 또 굉장히 위험 직종이거든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위험한 일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저희 신랑이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죠.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더니 이대로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다가는 정말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사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큰 병원은 원래 또 그 최악의 상태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뭔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하는 일을 당장 이제 그만두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그때부터 좀 신랑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고민을 하게 됐죠. 정말 저희 신랑이 돈을 조금 잘 벌어뒀고 제가 육아에만 전념을 할 수 있었었는데 신랑이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쉬어버리게 되면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당장 그 수입이 끊겨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신랑 대신 제가 나가서 일을 하기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보고 검색도 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거제나 통영 쪽에 또 키즈 카페가 한 개, 두 개씩 막 생기고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아이들도 키즈 카페 가면 일부러 돈을 내고 저희도 가서 놀리잖아요. 그 단순한 그 생각에 키즈 카페를 한번 오픈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통영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통영 쪽에서 알아봤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한 300만 원 이상을 매달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키즈 카페가 또 다들 아시겠지만 평수가 굉장히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월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삼천포가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삼천포에는 아직 이런 문화가 전혀 없었었거든요. 키즈 카페가 한번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제가 삼천포에서 키즈 카페 조금 알아보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키즈 카페가 어떤 건지도 모를 만큼 퀴즈를 푸는 곳이냐라고 반문할 만큼 이게 굉장히 생소했던 그런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천포로 제가 이사를 가고 키즈 카페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했더니 또 이것도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 개인으로 알아봐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키즈 카페를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평수, 제가 통영에서 알아봤을 때랑 똑같은 평수였는데 가격은 진짜 거의 반값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포는 첫 키즈 카페였기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었고.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이게 한참 장사가 잘 될 때 저희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렇게 장사 잘 되고 할 때 조금 권리금을 받고 팔아버리고 우리는 남해나 사천 쪽에다가 이호점을 차려보는 건 어떻겠나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욕심에 아니 무슨 소리고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파노 3년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2년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신랑도 쉬면서 조금 허리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많이 호전이 됐었어요. 그리고는 한 1년 정도 좀 지났나 그쯤에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키즈 카페가 하나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조금 안 돼가지고 그 점핑 할 수 있는 그 롤리플리라는 곳이 또 새로 생겼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경쟁사가 생기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신랑은 또 계속 이렇게 쉴 수만 없었으니까 타 지역으로 다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신랑이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면서 제가 오롯이 아이 셋을 케어하면서 이제 이렇게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키즈 카페 한참 운영하고 있을 때 2014년도쯤 어떤 어느 날에 제가 지금의 스폰서이자 스폰서 사장님이 중학교 동창 친구거든요. 예, 스폰서 사장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저희 키즈 카페에 방문을 하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거죠. 아이 데리고. 그때 뉴스킬 사업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단계라고 제가 생각하는 뉴스킬은 다단계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또 거절을 했었습니다. 사업은 거절은 했지만 희영 사장님께서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뉴스키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때는 제가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네이버 지역 카페에 스텝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기 엄마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는 자신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소개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소개를 희연 사장님한테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희연 사장님이 매주 삼성포로 오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계속 삼성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들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희연 사장님이 에이지락미라는 화장품을 들고 오셨어요. 체험을 해보라고.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딱 느꼈던 게 이렇게 손만 띡 대면 로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맞춤 화장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하니까 제가 귀차니즘이 저한테는 정말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만데? 좋기는 한데 이거 얼만데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얘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한 80만 원 초반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장사가 좀 잘 됐었으면 친구 도와준답시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덥석 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조금 힘들 때여가지고 당장 이렇게 굉장히 좋기는 한데 비싸니까 사주지는 못하고 일단은 거절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는 제가 기초 제품을 조금 사용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희은 사장님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네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늘 통통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성격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금, 다이어트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희연 사장님께서 너무 다이어트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제 아이도 많이 낳고, 굉장히 그동안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해독이라는 말을 조금 해주시면서,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도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된다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말에 TR90을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TR90을 결제를 함으로써 LOI라는 게 진행이 됐고, 그렇게 동의서를 내고 조금씩 소개를 이제 통해서 제가 대리점이라는 게 됩니다. 그때가 2017년 3월 달에 동의서를 제출했었고, 2017년도 6월 달에 대리점이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서 제가 사실 대리점이 되긴 됐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스폰서 사장님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 또 이렇게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정말 스폰서 사장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어떻게 물건을 팔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책을 또 읽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독서 미팅도 이제 계속 했었고, 사람들에게 조금 알리기 쉬운 방법이 동안방을 취업을 해서 동안방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서 동안방도 했었고, 그리고 동안방이 끝나고 나면 또 파티 같은 걸 해야 된대요. 또 그거를 준비를 했었고, 또 은숙 사장님이 항상 또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뷰티 클래스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 강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미니 세미나 같은 것도 초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뉴스킨을 알리기 위해서 프리마켓이 열린다고 하면 거의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품에 조금 관심이 있어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독서 미팅을 할 때였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제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책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을 조금 모아서 그 집에서 이렇게 독서 미팅을 했었고요. 이제 동안방이 끝나고 파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할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 커피숍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동안 파티도 이렇게 했었고, 여기도 커피숍 빌려서 동안 파티를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인데, 이 원장님을 어떻게 리크루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일념하에 은수 사장님을 초대해가지고 뷰티 클래스처럼 이렇게 세미나도 한번 열어서 이렇게 미용실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여기는 한미애 사장님을 초대해가지고 또 미니 세미나 같은 거를 또 했었어요. 이때도 지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 같은 거는 오전 시간대가 조금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비잖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대 활용해서 제가 학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초기 때는 정말 제가 하는 이 일이 너무 잘 될 것 같고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가득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운전을 하지 못했어요. 운전 지금 면허 딴 지가 한 4년, 이거 시작하면서 제가 운전 면허를 땄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제 운전을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운전을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꼭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고.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차가 있어야겠더라고요. 부산도 한 번씩 와야 되고, 뭐 거제도 센터에 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면허를 따기를 도전을 합니다. 면허를 따고 바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겁도 없이 운전을 바로 하기 시작했었어요. 스폰서 사장님이 계시는 거제센터에 일주일에 2~3번씩 갔었었고, 부산에도 그 다이아몬드 홀에 어쨌든 뉴스킬 센터에 계속 갔었었고, 그리고 경주 랠리까지 이렇게 처음에 거제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다가 거제까지 왔으면 부산도 올 수 있겠네 해서 부산에 갔다가 부산까지 왔으면 경주도 뭐 그냥 식은 죽 먹기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경주까지 제가 이렇게 초보였지만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초기 때는 제가 늘 블럭 만찬이라는 곳에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은 사실 중간쯤에는 그렇게 못했고 초기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블럭 만찬에도 항상 참여를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면 인정해주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문화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컨벤션에 놀러 가서 이렇게 축제처럼 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랠리 무대에서 이렇게 시상해서 스폰서 사장님이랑 같이 필승급도 했었고, 또 TR90을 성공을 해서 랠리 무대에서 또 웨딩쇼 같은 것도 한번 해봤었고, 이렇게 블럭 만찬에 항상 참여를 해서 사진 찍은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주도 프로모션 뭐 어떤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그걸 달성해가지고 그 윈윈하우스에 이제 또 놀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제 2000 CV 조차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중간쯤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에는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진짜 아는 인맥으로 물건을 팔아 제끼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 인맥들이 점점 갈수록 고갈이 될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볼륨도 힘들고 자연스럽게 에너지는 떨어졌었고 진짜 그렇게 계속 시간만 그냥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CV가 힘들고 돈이 되지 않으니까 시스템에도 소홀해지고 어떻게 하면 저 시스템에 자꾸 오라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핑계를 대고 오늘은 빠져보지라는 자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저를 이제 제가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서 이렇게 늘 가르치잖아요. 목표 발표를 해야 했었고 목표 발표를 했지만 정말 간단하지 않았고 그냥 다들 외치니까 따라서 그냥 외쳤던 것 같고 Y를 늘 적고 외치라고 하는데 Y를 적기는 했지만 그 또한 간단하지 않았었고 그냥 또 적으라고 하니까 그냥 베껴서 막 적고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늘 1년에 한 번씩 저희 또 드림보드라는 걸 만들잖아요. 드림보드를 만들고 또 그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게 되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있겠나라는 의심을 항상 가득 싣고 있었고요. 항상 성공하신 분들이 강의를 해주고 세미나를 해주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 특별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제 혼자 그런 의심을 가득 품고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느 정도 시점에. 지금 제가 사업한 지 한 4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계속 부여잡고는 있었지만 대리점이 떨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만둬버릴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제가 포기해버리면 뭘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잡고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나 지인들한테 저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다단계 하다가 그만뒀다는 이런 소리는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굉장히 부끄럽고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기엔 사장님이 항상 옆에서 이렇게 좀 늘 응원을 해주셨고 이제 위로도 많이 해주셨어요. 또 그렇게 해주면 또 에너지가 조금 올라서 다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기은 사장님께서 친구라고 했잖아요. 언니야 삼천포의 리더는 꼭 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천포의 첫 1위팀은 꼭 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런 적이 몇 번이 있어 놓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희연 사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딱 1년만 죽을 만큼 노력해보고 그때도 아닌가 싶으면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 내가 진짜 막 죽을 만큼 힘들게 열심히 일해본 적은 한 번도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년만 진짜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다시 뭐 그만두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좀 다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포에서 어떤 시스템을 돌리려고 하는데 항상 장소 때문에 장소를 빌리고 대여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진짜 꿈만 같았던 저희 사무실을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을 2월 달에 하긴 했는데 오픈하고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코로나라는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만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날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 못한다는 거 말고는 저희는 굉장히 사무실을 활용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사무실을 오픈을 했으니까 사무실 밑으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돈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약간 그 동기부여가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이거 잠깐만 보고 또 제가 이렇게 갑자기 끝납니다. 저희 아들이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컴퓨터 방과후 시간에 PPT 작성하는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한날 제가 사무실 나와 있는데 생뚱맞게 전화가 와가지고는 엄마 지금 보여드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랬더니 보여드 다음에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저희 핀 이게 바뀌고 나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못 알아들어서 뭐 다음에 뭐였지?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루비 다음에 뭐야 물어보길래 에메랄드다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다음에 뭐야 이러길래 그 블루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대답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고 밤에 제가 집을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이거를 PPT를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백종원 사장님 잠깐 나왔잖아요. 아저씨가 이 사진도 제가 보상 자료, PPT 자료 만든 자료 중에 백종원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는데 또 울컥하고 얘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희연 사장님이 친구고 엄마 친구는 루비인데 엄마는 왜 골드야? 라고 항상 물어봤던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늘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모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유심히 듣고 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정말 엄마가 성공하기를 정말 응원해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지금은 TR90으로 건강한 몸 만들기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4년 동안 한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TR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TR을 해서 성공을 하고 다시 또 패턴이 엉망이 되면서 원상복구가 되고 이런 걸 조금 반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1위피를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빼독으로 성장을 하려고 인상 만들기에 초집중을 조금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인상이 조금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신랑 사진이거든요. 저희 신랑도 백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일 일석삼조 제품들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신랑도 제가 TR 공부를 시켜서 진짜 성공해서 임상 자료로 쓰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신랑도 이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삼천포에서 약간 빼동으로 TR19으로 조금 성장을 해보려고 굉장히 소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DR 2000 플랜이라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이 EBP가 되기 딱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 EBP가 너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이 기회에 성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EBP 도전을 하겠다라고 5월 달에 제가 계속 외쳤어요. 5월 달에 무조건 EBP 마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절실하게 외쳤더니 5월 31일 날 마지막 날 11시 50분까지인가 제가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6월 1일자로 EBP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위P가 되고 나니까 왜 스폰서 사장님들이 진작부터 1위P는 돼야 된다, 원이야 1위P는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1위P가 되고 나니까 리더방에 초대를 받게 됐었고, 저희 또 윌고 그룹의 리더방에 또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자리에도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 보니까 EVP가 이래서 돼라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이렇게 EVP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핑계는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과 타협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마인드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성공자들의 마인드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굉장히 애들 재워놓고 일찍 자본 적이 없고 항상 아침에 애들 등원 때문에 등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했던 게 습관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공자들이 다들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이런 걸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5시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한 3달 정도 되니까 그것도 이제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더 어색할 만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도 조금 읽고 운동을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잠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데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책 읽기도 조금 습관을 잡고 있고, 제가 시스템에 지금 감사하게도 그전에는 저희가 삼성 쪽에 있다 보니까 부산이나 거제나 뭐 이렇게 어디를 시스템을 갔다 오면 하루가 거의 다 가고 일할 시간이 별로 없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감사하게도 줌 시스템이 있어서 뭐 어디든 그 전화만 있으면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시스템에 올인을 하기도 마음을 먹었었고, 탱코도 계속 적으라고 했는데 적었다 안 적었다 적었다 안 적었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탱코도 제가 만들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상 내기에도 계속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한다고 너무 늦게 잤거든요. 잠이 안 와가지고 떨려가지고 평소보다 20분 정도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또 이불을 걷어타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세요. 파트너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저한테는 다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값지고 의미 있게 제가 보낼 거고요. 지금은 굉장히 소수이지만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더 생길 수 있게 서로 이제 화이팅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이세요. 늘 감사하고 고마운 스폰서 사장님들이신데 하영미 사장님은 부산에 계시고 사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인데 500만 장자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자주 오셔서 늘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힘을 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늘 감사한 사장님이시고, 희은 사장님은 친구긴 하지만 굉장히 배울 거 많고 좀 담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사장님이세요. 굉장히 저는 좀 표현에 조금 인색하거든요. 표현을 할 줄 몰라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줄 모르지만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옆에서 단디 붙어가지고 제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팀 사장님들이세요. 저희 거제 다운팀, 희은 사장님 이하 다운팀이라고 해서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의미의 팀 이름이거든요. 정말 가족 같은 팀들이고, 이렇게 평일에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으면 이런 거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제가 뉴스킨 문화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평일날 가서 이렇게 다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 놀러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굉장히 주말 이런 데는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주말에 가면 굉장히 붐비거든요. 근데 평일에 이렇게 가서 딱 저희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이런 게임도 하고, 언제 이런 게임을 저희가 해보겠습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제 40대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원피스 복장으로 맞춰가지고 맛있는 커피숍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새우구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사장님들 전부 다 같이 성장해서 꼭 그 정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 사진을 저희 팀에서 항상 아침에 인증 사진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일 동안 필사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그 100일 동안에 필사를 해서 꼭 100일 후에는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시크릿인데요. 저희 팀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100일 동안 100번을 써서 100번을 쓰면 꼭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하루에 100번씩 이거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팔이 아파요. 그런데 저희 팀에서 어쨌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시스템 올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건 한 번도 좀 빼먹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나 이원희는 꼭 감 트립을 간다라고 써 있어요. 저희 신랑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EBP가 진짜 되겠다고 해서 이루어내는 모습을 저희 신랑한테 보여줬고 했더니 이번에는 감 트립을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저희 신랑 꼭 제가 그 데리고 해외여행이란 걸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많이 꼽힌 문구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거를 어떤 SNS에서 이렇게 막 보다가 이거 굉장히 나한테 좀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계속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저한테 우선순위가 그전에는 아이들이었고 가족이었다면 지금은 대가 지불이라는 거를 하려고 우선순위를 뉴스킨으로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순위를 뉴스킨에 두라는 얘기를 어떤 세미나에서도 굉장히 많이 듣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가족이고 뭐고 다 놔두고 우선순위가 뉴스킨이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마인드를 바꾸고 나니까 우선순위를 뉴스킨에 놔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두서없이 말하고 조금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게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